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날씨가 좀 엄청 쌀쌀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올겨울 안 춥다고 그랬어요. 정말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추우니까 좀 생각나는 음식을 좀 여러분들과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갖고, 제가 겨울에 가장 즐겨 먹는 오늘의 메뉴는 생태탕입니다. 이 생태탕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생태는 생선 요리에 약간 미림을 조금 넣고 아니면 청주를 조금 넣어요. 그럼 청주를 넣으면은 특유의 비린내, 잡내가 조금 사라지고 살짝의 알코올이 들어가면 훨씬 더 육수를 좀 풍미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육수를 다 했어요. 육수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멸치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멸치를 한 주먹 넣으면 되게 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시중에 파는 그 다시팩을 권장해드리고, 또 그게 위생상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되게 깔끔해요, 맛이. 이제 다 됐어요. 육수만 되면 끝.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써는 것만 이제 다 썰어 놓으면 되거든요. 네, 이 또 칼이 이영구 셰프님께서 하사해 주신 칼인데요. 역시 요리사님이 만드신 칼이라 가지고 무게감도 적당하고 아주 요리할 맛이 나는 그런 칼입니다. 감사합니다, 셰프님. 네. 무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무는 약간 굵게 써는 게 좋겠죠? 하고, 무가 많이 들어가면 또 시원하니까 좀 무 많이 들어간 거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쑥갓이나 미나리 같은 거 넣으면 되죠? 여기서 생강을 좀 갈아야 돼. 자, 이제는 한번 끓여볼게요. 일단 이 생태하고 다 넣고, 물은 한 이 정도 잠기게. 육수는 조금 있다가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넣고, 자 잠길 정도로 생강 갈아 놓은 거 좀 넣고요. 다진 마늘은 조금 더 넣어도 돼요. 이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념장 하면 돼요. 다음 재료는 이제 간을 맞춰야겠죠. 저는 볶음 소금을 사용해요. 가마솥에 볶은 소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야심작으로 항상 준비하시는 소금이고요. 매실을 살짝 이따 간을 보고 약간 뭔가 첨가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실 때 매실 좀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젓이랑 미림인데, 요것도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미림은 조금만 넣으면 좋고, 아까 내가 청주 넣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안 넣을 거고 조금만 넣을 건데, 액젓 같은 경우에도 살짝 뭐가 모자르다, 그럴 땐 사용하시면 되고, 거의 그냥 소금간으로, 고춧가루만 넣고 소금간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혹시 맛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간장이 있어요. 국간장 한 숟갈 정도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고춧가루 일단 한번 좀 넣고요. 그렇죠? 간장 한 숟갈 넣고, 매실액 조금만 넣어볼게요. 이 정도. 양파하고 파하고 청양고추랑 썰어놓은 고추. 간을 어느 정도 한 80%만 보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없어. 먼저 다 넣고 시작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되게 텁텁해지고 음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간이 맞기가 힘들어요. 간을 볼 때는 한 80%만 보시고, 나머지 드실 때 뭐 국간장이든 소금이든 쳐서 드시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에 약간 자신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또 이렇게 한번 딱 끓여줘야죠. 한번 딱 끓여주면 그냥 끝이에요. 이제는 좀 매생이 굴전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굴에는 레몬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레몬즙을 좀 짜가지고요. 비릴 맛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림을 조금 넣고,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고, 허브 솔트를 조금 써가지고
조금 간을 조금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고 투하 시킵니다. 좀 큰 볼을 이용해서 다 넣어볼게요. 다 넣어서 버리면 뭐 이거 남기면 뭐해? 그냥 뭐 다 넣어야지 뭐. 사실 이렇게만 넣어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청양고추 조금하고 양파를 조금 해가지고 이 정도 넣고요. 잘 버무려주고 좀 감칠맛이 돌 수 있게 약간 살짝 매실 조금만 넣을게요. 한 숟가락 정도만. 저는 다 됐거든요. 이 정도 해가지고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기름을 딱 부침개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기름을 많이 두르는 게 좋아요. 가스불을 항상 잘 사용하셔야 돼요. 센 불에서 달구고 나서 그 다음에 중불에서 거의 익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팬이 두껍거나 이제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은 약불에서 오랫동안 뒤집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이제 튀김할 때 안 다치고 먹을 수 있어요. 컨스토랑 작가 그 친구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에게 귀한 수제 청을, 유자청을 저희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올 겨울에 이거를 정말 맛있게 먹으려고요. 일단 이거 익어가는 동안 이렇게 맛있는 유자청을 가지고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넣고 간장이랑 식초 반 숟갈 간장을 이렇게 줍니다. 이게 소스니까 청양고추를 청양고추를 좀 넣고 레몬즙을 좀 넣어서 맛있는 장을 하나 만들고 네, 이제 끝났어요. 시식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요리가 끝났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두부 같이 준비한 두부, 애호박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드시면 맛있게 또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떠가지고 역시 이 맛입니다. 국물 맛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상큼해요. 역시 이 유자청 레시피는 전이나 튀김 같은 거 하실 때 꼭 한번 먹어보세요. 유자 향이 확 올라오면서 모든 음식으로 감칠맛을 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한번 먹어볼래? 저희 매니저가 새로 왔는데 한번 출연하세요. 오늘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서 먹어보세요. 맛 표현 잘해주세요. 찍어가지고 어떤 맛이야? 전 맛입니다. 어? 전 맛이라고? 아니 어떤 느낌을 말해봐. 유자청 이런 거 처음 먹어봤죠? 네네. 네,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매콤하고 달달해서 좋아요. 맛이 어떻습니까? 진짜 시원해요. 칼칼하고 맛있어요. 맛있어? 네. 겨울 집밥을 제가 한번 완성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추울 때 저녁에 너무 춥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딱 앉았을 때 생태탕과 이 매생이전은 정말 나의 힐링, 이 속을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위로가 되는 음식이 아닐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또 다른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